반갑습니다. 해냄 고2 문학 요번에 배우게 될 작품은 채만식의 논이야기라는 현대소설입니다. 자, 곧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논이야기는 말 그대로 논에 대한 이야기겠지. 작품 제목이 논이야기니까요. 줄거리 살펴보자. 구한말, 자, 구한말이라는 거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구한은 구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한말이라는 거는 조선말, 즉 조선말 일제강점기 전을 구한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조선말 일제강점기 전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덕문의 아버지는 열서맞이기와 일곱맞이기의 두 자리 논을 장만한다. 그러나 고을원은 한덕문의 아버지에게 동학잔당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고 한참 이제 동학농민운동 일어날 때죠. 누명을 씌우고 옥에서 풀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열서맞이기의 논을 빼앗는다.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한덕문의 아버지가 원래 땅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팼는데 이 고을 원님이 땅을 부당하게 뺏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그 후에 경술련이 되자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다. 이걸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이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땅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을 경술국치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길 때 한생원은 극간놈의 나라 시원이 잘 망했지 이렇게 말을 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한생원은 되게 국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왜? 자신의 재산을 뺏겼으니까요. 아빠 재산을 고을 원님이 억울하게 가져갔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의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은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것도 아니었다.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해서 나중에 광복이 된다고 해도 선법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 자, 의당하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광복이 일어난다고 해서 감격스럽지 않은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논이 20맞이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열서맞이기를 뺏기고 나니까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가 지금 막막한 거죠. 논이나 겨우 7맞이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란 뜻입니다. 할 일 없이 남의 세토를 얻어 그 보충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서 힘은 내 돈으로 질 때보다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면은 절반이 못 된다. 그치? 이게 지금 뭔 뜻이에요? 남의 세토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소작일을 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건데 소작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지은 작물의 일부를 내가 소작료로 내고 나머지를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 그래서 똑같은 농사를 해도 내 땅에서 짓는 거랑 남의 땅에서 짓는 거랑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차이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을에 가서 내가 얻기는 절반도 안 됐다라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소작 아니할 수는 없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이리하여 한생원에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나라로 있을 적부터 가난한 수장농이었다. 경술련의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같은 가난했었다.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에 개잡기, 이게 뭔 뜻이야? 남의 힘으로 일을 이룬다는 뜻이래요. 그렇고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 찾긴 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우리나라가 나라를 찾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차 세계대전이지, 그치? 자,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서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여전해 남이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수장농이기는 일반일 것이라고 한생원은 생각하던 것이었었다. 자, 뭐 나라가 광복한다고 해도 난 똑같이 가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3, 4년 전에 공출이야 징용이야 하면서 벼랑간 군색함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지 그 밖에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사는 거랑 뭐 비슷비슷해. 일반 백성 입장에서는 야, 뭐 일본 밑에 들어가 사나 그냥 우리나라 사나. 왜? 원래 조선도 엉망진창이었거든. 일본에 먹기 전 조선도 그냥 아주 그 부정부패가 심각했던 그런 사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성원의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나 조선이나 거기서 거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어차피 여전히 나는 소작을 해가지고 절반 이상의 도지를 물고 나머지를 천신하는 가난한 수작이니요 순사든 1인이든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더할 것도 없었다. 거기서 거기다.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그것이 천지계획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가 느닷없이 부자장자가 될 이치는 없는 것이요. 원, 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할 것이매. 자, 독립한다고 해도 또 뭐야? 일본놈 사라지면 그 자리를 또 누가 꿰차겠다 것이다 이 말이지, 그렇지? 이런 농민을 핍박하는 또 권세 있는 양반들이 또 차지하겠지. 보세요. 자, 국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들어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이 바뀌어도 가난한 자신의 처지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신념이 들어있어. 그래서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그 마음도 이해는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소설 주인공의 마음에 이입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소설을 제대로 읽었다 볼 수 있어. 소설을 제대로 읽는 거는 소설의 주인공의 심정과 상황에 이입하고 몰입해서 읽는 거야. 자, 이어서 읽어보자.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다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피우고 하되 세미는 국가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체를 하고 하는 나라에서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자, 매우 엉망진창인 나라인 거죠. 또 천하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배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일본인들에 대한 불만이 되게 안 좋은 시선 들어있죠.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도야지 대접을 하고 공추를 내어라 징용을 당하거나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그런 일본 일제강점기에서도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시키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춘향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과 지조와 정절의 그 상징이지, 그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억지로 우리를 일본에 충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그런 백성으로 살아봤다. 지금 보시면은 얘는 조선, 얘는 일제. 내가 엉망진창 조선 백성으로 살아봤고 엉망진창 일제 백성으로 살아봤다.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건 남의 나라건 간에 어차피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는 그런 곳이지 나에게 뭐 고맙고 이럴 것은 한 개도 없는 곳이다. 이런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앞으로도 새 나라는 말고도 한 것이라도 있어서 요긴할 것도 없어서 아쉬울 일도 없을 것이다. 광복이 돼도 자신의 처지는 일제강점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한덕문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이런 한덕문 인물이 딱 봐도 좀 어때요? 대충 사는 인물인 것 같죠. 중간 부분 줄거리 갑시다. 한덕문은 일곱마지기의 눈으로는 살림이 어려운 데다가 술과 노름까지 좋아하는 탓에 많은 빚을 지게 된다. 이에 시세의 갑절로 논을 산다는 일본인 길천이에게 남은 논을 판다. 야, 그 시세를 2배로 논을 사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논을 판 게 그냥 판 게 아니고 나중에 일제강점기가 광복이 되고 일본인들이 쫓겨가면 그 논이 도로 내 것이 되겠지 라는 생각에 길천이에게 논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덕문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논을 살 생각이었지만 이미 땅 시세가 다 올라가 버렸고 반년 만에 남은 돈만 날려버려요. 술과 노름으로 날려버립니다. 35년이 지난 후 광복이 되겠죠. 일본이 항복하고 일인들이 토지와 재산 버리고 쫓겨가게 됐던 소식을 듣고 일본인 길천이에게 팔았던 땅이 다시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뜨게 됩니다. 한덕문이 길천이에게 땅을 팔아 넘기는 거지.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이미 판 땅인데 일본이 쫓겨난다고 내 땅이 될까? 생각처럼 안 될 것 같죠? 자, 말은 혀꼬부라진 소리로 몸 위태로이 비틀거리면서 한생원은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간다.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망가졌어요. 나가다 동네 젊은 사람과 마주쳤다. 자, 지금 이 동네 젊은 사람 뭐라 나와 있어? 갈등을 유발하는 정보 제공자로 나와 있지. 어떤 갈등 유발하는지 한번 보자. 아, 한생원 웬일이세요? 하니까 논 보러 간다. 논. 흐흐흐. 너도 이 녀석. 한덕문이 길천이한테 논 팔아 먹던 대놨구나. 그런 소리 덜어 했었지? 이제도 그런 소리 나올까? 자, 어때요? 지금 내가 논을 다시 되찾으러 간다라는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젊은이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제강점기에 한덕문이 머지않아 일본이 망해서 자기 나라로 쫓겨가던 그 논이 도로 그 전 소유자의 것이 될 거라서 논을 팔았다고 한덕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는 무슨 속담처럼 생각됐어요. 엉뚱한 계획을 세우거나 허랑한 일을 시작해놓고 성공을 자신한 사람, 한덕문 얘기하는 거지. 있을 때 사용한 속담처럼 된 말이다. 자, 하니까 젊은이가 뭐라 해? 아유, 취하셨군요, 어르신. 그러니까 한덕문이가 나 외상술 먹었지. 기본적으로 성질이 뭐야? 외상술이라는 거는 돈 나중에 줄게 이러고 술 마시는 거야.
논 찾았으니까 또 팔아 술값 갚은 거 아니지. 이제 막 돈 벌 거니까 막 쓰겠다. 이런 흥청망청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한 35해 만에 또 내 것 되겠지. 흐흐흐. 그렇지만 인전 안 팔지 안 팔아. 우리 용길이놈 물려줘야지. 우리 용길이놈 땅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젊은이가 아 참 용길이 요새 있죠? 한동문이 있지. 길천에서 팔아먹었을까?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가 아 저 읍내 사는 영남이가 산판 하나를 나서 벌목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와 남구 비워주고 그 대신 우죽 가져가라고 하니 용길이도 며칠 보내서 뗄나무나 좀 장만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기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영남이가 과거 한동문이 길천이에게 팔았던 그 맷갓 여기를 벌목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야? 한동문이 이상한데 안 되는데? 그걸 누가 논을 도로 찾았는데? 하니까 젊으니까 아니 논만 찾으면 뗄나무는 없어서 사시나요? 이렇게 말을 해. 뭔 소리야? 했더니 지금 둘이 대화가 안 되고 있어. 서로 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노인이 한동문이가 아니 논도 없어도 35대나 살지 않았느냐. 젊은이가 아 그러지 마시고 며칠 보내세요. 어서 다 베어버려야 할 텐데 도무지 사람을 먹고 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절더러 부디 서두르 달라고 영남이가 부탁을 해가지고 아 바로 동네에서 가 찾겠다 저 나르기 수월하고 요 위 가재골이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래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뭐? 한동문은 몰랐어. 그게 내 땅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지금 자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젊은이가 저 어디 땅에서 지금 그 나무를 베고 있는데 거기 일꾼이 필요하단다. 그 영감님 한동문 영감님 다시 거기다 보내십시오 라고 하니까 한동문이가 아이 뭐 이제 넌 많이 생길 건데 필요 없어 돈 벌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걔가 뭐라 그래? 아 그러지 마시고 보내세요. 그 나무 베고 있는 곳이 어디랬더라? 그 가재골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래요. 한동문이가 깜짝 놀라죠. 그 내 땅인데? 한생원은 벼랑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대어된다. 가재골 있는 길천 농장 맷갓이라고. 그러니까 네 내라니? 그 맷갓이 가만히 있자. 아니 그 맷갓이 네 맷갓이길래? 아니 길천 농장 맷갓 아니에요? 그걸 영남이가 1인들이 이번에 거들이 나는 바람에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한테 샀대요. 영남이가 샀대요 그거를 땅을. 자 보세요. 길천이 일본으로 도망가면서 위임장을 강서방이라는 인물한테 넘겼고 그 강서방이 영남에게 팔았어요. 그 땅을 팔았어요. 하니까 한동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도적놈들, 이런 천하 불안당 놈들. 그래,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니? 오늘부터 시작했나봐요. 이런 천하 날 불안당 놈들이. 한생원은 천방지축으로 가재골을 향해 비틀거리며 친다. 그러니까 자기 땅이 틀림없이 자기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땅이 지금 누군가한테 팔려서 벌목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자신이 도로 찾기 들이라 생각했던 땅의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된 거죠. 보세요. 자, 솔은 자라지 않고 소나무는 잘 자라지 않고 개가 나여 밭을 만들자 하니 힘이 붙이고 하여 이름만 맷갓이지 있으나마나 한 맷갓 한 자리가 있었다. 한 3,000평이 될까 말까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다. 이 맷갓을 한성원은 길천이에다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히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길천은 그 맷갓에다가 뭘 심었대? 낙엽송을 심어가지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헌다한 살림이 되어 있었다. 자, 늙은이의 총기는 뭐 똑똑한 거죠. 현명한 기운으로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하였던 모양이었다. 마침 전신죽감의 쪽쪽 고된 낙엽송이 총총 들이섰다. 베기 아까워 보인 나무였다. 한 서너 신하가 한편에서부터 깡그리 베어도 피고 일변 우죽을 치고 한다. 지금 나무를 베고 있어요. 자, 한동문이가 돌아섭니다. 이놈이 불안한 놈들, 이 맷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비틀거리면서 고함을 치고 들어오는 한생원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는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보고 섰다. 이놈 너르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란 읍내사람 벌목주인 앞으로 달려들면서 한 대 갈길듯이 지팡이를 막 냅니다. 내 땅인데 여기 이러면서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며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하려고는 않는다. 그 늙은이라고 해서 막 봐주거나 그러지 않는 거야.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이놈 내가 왜 이 맷갓에 손을 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무슨 상관이요? 아니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느냐? 네 맷갓이길래 내 맷갓이다. 한동문이 맷갓이다 이놈아 하면서 허허 내 별꼴을 다 보니 괜시리 술잔 든질렀던간 고기 삭히진 아니어구서 나이께 먹은 것이
왜 남이라는 데 와가지고 행악이야 행악이. 늙은이 다리 빡다고 부르지 말란 법 있나? 좀 빡세게 말하고 있어요. 술 처먹었으면 집에 곱게 들어가서 잠이나 자지 못하러 여기 와서 팽팽 부리고 있냐 이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치? 그랬더니 한동문이가 보통 성질이 아니야.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구 나고 죽자 하니까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내력을 말을 해요. 이유를 말해요 하니까 한동문이 이 맷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조선이 독립했으니까 인전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아니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동문의 것이 됐는구? 길천인 일인들은 땅을 죄다 놓고 간깐 그 전임자가 도를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혁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에다 팔았다 하니까 그랬으니까 일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인혁은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루 차지하겠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개 먹 같은 소리 인전 N간치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난 뻐젓이 길천 혼자 살린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런 돈 2,000반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인가? 맞는 말이죠. 자 지금 이 영남이란 인물도 생각해보면 억울하죠. 돈 내고 땅을 샀어 나는 분명히. 왜냐 길천이가 땅 주인이었으니까. 그랬으니 내 땅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보세요. 자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부동이라는 건 한편이라는 뜻이에요. 한편이 돼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산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이 이제 광복 직후에 어때요? 그 1인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가 완료가 되기 전에 이속이 빠른 일본인들은 이거 내 재산 까딱하면 어떻게 안 되겠다, 빼도 박도 안 되겠다 해서 급하게 딱딱딱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한국인에게 팔았겠죠. 그럼 어떻게 꼼짝없이 그 재산은 한국인 소유가 돼버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치? 국가에서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도 그런 땅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뒤 훨씬 지나서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선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내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던 땅이 이젠 자기가 돈을 내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돈도 없거니와 도대체 전에 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왜 아무나에게 판다는 것이 한생원으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거지. 한생원은 분이 나서 두 주먹을 쥐고 구장에게로 쫓아갔다. 그래, 1인들이 제대로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더러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했다면서? 자, 일본 사람들이 다 내놓고 가는 거를 한국 국민들한테 돈 받고 팔겠다고 했다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장이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도 아마 그렇게 되기가 쉬우리라고도 하더군요. 이렇게 말을 해.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아니, 그런 놈의 법이 어딨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마련을 했는구?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랬겠죠. 나라? 하니까 우리 조선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말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지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자, 어때요?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국가에 대한 실망감으로 표출되죠. 따지고 보면 이 한동문의 입장도 말이 안 되는 건 맞긴 하거든. 자기가 돈 받고 판 땅을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야. 그치? 그럼 나라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또 나라가 또 가져가? 자, 독립운동도 백성들이 해. 조선도 백성이 살려. 나라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그 땅을 나라가 또 가져가냐고. 왜 나라가 또 돈 받고 파냐고. 이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 되는 건 당연하죠. 당연? 그렇죠. 가만둬 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걸. 나라 명색은 가만히 앉았다가 어디 서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딨다든가. 자,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은 식민지 치하에서 국민이 고통받을 때는 국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광복이 되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돈 받고 땅을 팔아먹는다. 이런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한동문의 인식이지만 실제로 아마 작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아니 한생원은 그 논이랑 맥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그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생원인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그렇지? 아니 당신 돈 받고 논 팔았잖아. 근데 왜 그게 네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쫓겨갔으니까 도로 내 것이 되어 옳지.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탁의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무슨 권리로 나라가 빼앗을 양으로 덤벼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내가 팔았지만 길천이 일본이니까 내 땅이지. 이 말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한생원한테 땅을 뺏는 것이 아니고 길천이한테 땅을 뺏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둘러대긴 잘들 허이 공동묘지 가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이 있나? 저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우리 논 12마지기 뺏을 때도 핑계는 다 있었더라. 니네 조선나라 우리나라 그 우리 땅 12마지기 뺏어갈 때도 핑계는 다 있잖아. 핑계 없는 게 어딨어. 이유는 갖다 붙이면 다 있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동문에게 국가는 백성을 착취하는 존재일 뿐인 거죠. 어쨌든 간에 부장이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염려하실 게 아니라 막 화낼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느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도록 처단하겠죠 하니까 한동문이가 일 없네. 난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길 36년도 나라 없이 살아왔으려드나.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주어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나라에다 마음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네, 한동문의 비판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라고 말을 하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나라의 농업정책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한동문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부분이 되게 재밌죠. 마지막에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가 만세 안 하길 잘했지. 그러니까 광복 직후 이런 현실에 대한 풍자 더불어서 냉소적이고 비판적, 좀 비웃는 그런 태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지 그치? 오케이. 여러분에게는 빈칸 자료가 나갈 건데 여기 다 채워져 있죠? 네, 여러분은 일시정지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갈래는요, 단편 소설이고 풍자 소설입니다. 단편이라는 거는 한 편으로 끝난다는 거고, 풍자라는 건 누구를 까는 거죠. 여기서 지금 풍자는 두 명을 까고 있어요, 사실은. 자, 풍자는 한동문을 까면서 동시에, 한동문이란 이 개인적인 인물을 까면서 동시에 국가를 까고 있다. 이 둘 다 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은요, 풍자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소재는 어떻게 되는데요? 농민과 땅, 그리고 농민과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소설이 전달하는 주제는 뭡니까? 첫 번째, 광복 직후의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한 비판. 국가가 일제강점기 때는 가만히 있다가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 그 일본 땅 다 내 거야. 다 뺏어가지고 사람들 돈 받고 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이건 국가를 비판하는 거고. 또 2번, 국가보다는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비판하는 거. 이건 한동문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소시민적이다. 사회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 있겠습니다. 소시민적이라는 거는 이 뜻이에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특징, 시대 변화에 따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고요.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 상징적 소재가 뭡니까? 여기서는 논이죠. 논. 그 다음, 인물의 냉수적 어조를 통해 시대 현실을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고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자,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갔다가 과거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이 소설 속에 들어와 있죠. 네, 그것도 이따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학습 활동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문이가 가지고 있던 땅의 소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한덕문의 아버지가 10서마지기와 7마지기의 두 자리 논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소유를 했어요. 근데 구한말에 무슨 일이 납니까? 고을 원님이 어떻게 10서마지기 논을 뺏어가요. 억울하게 뺏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일제강점기에는 어떻게 13개 뺏기고 나니까 뭐 있어? 7마지기짜리 있잖아. 요거를 길천에게 팔아버리죠. 일본인 길천에게 일곱 마지기를 팔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광복 직후는요, 어떻게? 이 길천이가 가지고 있던 땅을 길천이가 광복 직후에 아이고 망했다 하고 급하게 막 팔아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자, 이속이라는 거는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빨이 아니고 이익을 가져가는 그 속내를 이속이라 그래요. 자, 이속의 밝은 무리와 또 누가 그 재력을 가진 이들이 뭘 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결국에는 그 땅은 한덕문의 집에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다. 자, 2번 구한말에서 광복에 이르기까지 한덕문의 처지와 신분은 어떠했는지 말해보자. 자, 한덕문의 처지와 신분이 어땠어요? 원래 한덕문은 계속 광복 내내 가난한 서장농의 처지를 벗어넘기지 못하죠. 일곱마지기로는 자기네 식구가 먹고 살 만한 게 안 나오는 거야. 결국엔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소장농 행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사실은 이 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고의 원이 13마지기 돈을 억지로 뺏어간 데 원인이 있는 거죠. 가난하게 살게 된 원인이. 자, 다음 3번 가보자. 한덕문과 영남이 언쟁을 벌이게 된 계기를 한번 말해보자. 자, 이 계기는 뭡니까? 한덕문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죠. 자, 어떤 믿음이었냐면 광복 후 되찾을 수 있다라는, 아니 자기가 팔아넘긴 땅을 광복 후에 되찾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 알 수 없는 그런 믿음 때문에 둘이 언쟁을 벌이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쟁에서 한덕문과 영남이 내세우는 주장과 그 근거를 정리를 해보자. 자, 한덕문의 주장은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 땅, 즉 산판이죠. 여기서는 산판이라 나왔죠. 산판의 주인은 한덕문 자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영남은요, 아니 뭔 소리야, 산판의 주인은 나다, 영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근거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일본 사람 길천에게 팔았어. 그걸 팔아넘겼지만 팔아넘겼지만 어떻게 이제 해방이 됐잖아. 해방이 됐고 어떻게 이 일본인 길천이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으니까 어떻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땅이 원래 주인의 것이 돼야 된다 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영남이의 근거도 말이 돼요. 아니 뭔 소리야, 돈 받고 팔았으니까, 돈 받고 팔았으니 그 땅의 주인은
누가 될 수가 없다. 한동문이 될 수가 없다. 아니 돈 받고 팔아놓고 뭔 소리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니 길천이가 나한테 넘겼으니까 내가 삼판 주인인 게 맞지. 아니 길천이 누구한테 팔았어? 일단 기본적으로 강태식이한테 땅을 위임을 넘겼어요. 그리고 강태식한테 내가 논을 샀어. 누가? 영남이가 논을 샀단 말이야. 심지어 영남이는 돈을 주고 샀어. 돈 2,000환을 주고 샀대요. 2,000환을 주고 매입한 거야. 구매를 한 거야. 매입을 했으니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영남이의 논리입니다. 논리적이죠. 자,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각자 하시면 좋은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평가는 뭐냐면요. 뭐 저기 한동문이 입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영남의 경우는 돈을 주고 매매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광복 후 혼란 시대 상황 속에서 일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다 라는 게 교과서의 판단이네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영남의 땅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요거 부분 좀 읽어봅시다.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한번 해보자. 자, 한동문은 구한말 이전의 사회체제나 식민 지배하의 사회체제나 농민에게는 하나도 득될 것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핵심은 이거죠. 한동문의 마음도 이해는 가. 구한말일 때는 자기 놈 뺏어가고, 응? 일제감정이 될 때는 어때? 국가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자, 그래서 이 인식이 비록 피해를 본 입장에서 가지게 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곤경을 치른 농민 개개인에게는 절실한 것이었으면 틀림없다. 그러나 광복이 된 조국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농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나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이 일본인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모두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려도 사회적으로 아무런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풍토에서 농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글의 핵심은 뭡니까? 어디? 누구의 문제다? 국가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쵸? 국가의 문제가 크다는 거야.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럼 5번 문제 보자. 한동문이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짐작해보고 국가를 대해는 한동문의 태도를 옹호도는 비판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라고 말한 거는 이제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람이 한동문이라는 인물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국가에게 열쇠 맞이기를 뺏긴 인물이고, 또 그래서 가난한 소장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돈이 됐다고 했을 때 만세 안 부르기 잘했지 플러스 이제 어때요? 자신의 땅이라고 믿던 자신을 믿던 땅이 국가의 소유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은 어떻게? 국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을 볼 수 있겠지. 이 부분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국가 소유라는 거는 이제 국가가 그 땅을 다 가져가가지고 돈 받고 팔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정의하면은 국가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작가가 비판하려고 한 건 뭐였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개를 비판하고 있죠. 한덕문이라는 어때요? 되게 소시민적이고 국가의 그 흥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네, 국가의 태도 또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지점을 비판한다고 볼 수 있냐면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어때요? 친일 세력이나 재력가들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또 더불어서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폈던 그 국가에 대한 비판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가는 이 사람도 까고 이 사람도 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7번은 본인이 알아서 해보시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논 이야기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감상도하기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되게 뭐랄까 정말 잘 찝어내는 소설인 것 같아요. 풍자소설. 그러니까 세만식이라는 이 소설가는 따지고 보면 본인도 친일 행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 최만식이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대부분 다 풍자소설인데 풍자소설의 백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로. 풍자소설은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런 친일하는 사람들을 깜으로써 약간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로 소설을 썼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최만식이라는 인물도 그랬었구나 라는 것도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